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일하고 있는 김무영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담을 하러 이제 가시는 건가요? 지금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네네. 상담이 잡혀 있어가지고 고객님 만나러 가기 전입니다. 상담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네. 이런 정장 차림으로 다니시는 건가요? 이게 영업직이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인식을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첫 인상이 딱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깔끔하게 그리고 신뢰가 가는 그런 복장을 매번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타면서 인터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419 카페에 거기서 네. 고객님 만나기로 했고요. 좀 이따가 상담 진행해야죠. 그럼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이제 보험을 설계해주는 일인가요? 보험을 컨설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웬만한 대부분 사람들이 보험을 다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보험이 잘 돼 있는지 잘못돼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언제 아냐면 아프거나 내가 그거를 필요로 사용할 때 이제 알아요. 근데 그 돈을 잘 못 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내가 잘못 가입돼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캐치를 하고 사람들이 하려고 하죠. 보험 설계사가 하는 일이 그러면은 설계를 해주고 리스크를 방지해주는 일이네요? 그렇죠. 예. 제가 하고 있는 보험은 내가 만약에 진짜 큰 병에 걸렸을 때,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 암 걸리면은 치료라는 것도 하고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보험에서 5천만 원, 1억, 2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면은 내가 써야 되는 돈을 보험 진단금이라는 걸로 받아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보험 설계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회사마다 다르기는 해요. 제가 지금 소속되고 있는 회사 지점에는 근무 5일을 하게 되면은 2일 회사 출근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3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출근을 안 하고 개개인적으로 이제 업무를 다 보러 다닙니다. 몇 살부터 이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24살 12월 달에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본 다음에 생각을 한 달 정도 하고 1월 달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한 6, 7년 차 정도 되신 거네요. 그렇죠. 연차로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일을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원래 이제 대학교는 건축 쪽을 전공을 했어요. 전공을 하면서 한 달에 적지 않은 금액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에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가량을 벌었고 이 돈을 벌었는데도 저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집이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돈이 좀 컸습니다. 집에 부모님한테 돈을 조금 많이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다른 일을 찾다가 지인이 저한테 이런 보험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제가 나한테 보험을 팔려고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구나.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보험은 보험이고 어차피 내가 듣기만 하지 가입하는 건 아니니까. 그 상담을 들으면서 제 가입돼 있는 보험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30만 원이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만 원, 2만 원밖에 안 되는 보험이네. 이 정도밖에 값어치가 안 하는 보험인데 근데 왜 30만 원 내지? 제가 생각해보니 나는 어렸을 때 수술을 했는데 그때 얼마 나왔지?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이거밖에 안 나왔어. 엄청 적구나.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일을 시작을 해봐야겠다 하고,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영업하면 돈 많이 버니까 돈을 진짜 많이 벌 거야. 이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뭘 하셨나요? 진짜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과관계를 조금 많이 쌓아놓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 받았습니다. 첫 월급이? 네,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이 크기 때문에 다 드리고 나니 마이너스죠. 이제 제가 쓸 돈이 사실 이제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조금 돈을 1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버셨는데 조금 안정된 게 몇 개월 차부터 좀 괜찮아졌나요? 7개월 동안 제가 원래 벌던 300만 원 이상을 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24살, 25살에 이 일을 딱 시작하면서 나이도 어렸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 만나면은 보험 가입시키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제가 방법을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많이 퍼졌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뭐 보험을 접근하기는 어려웠는데 제가 안정적으로 수입이 되었던 거는 7차월 이후로 안정적으로 조금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담 전에 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기쁜 마음, 신난 마음으로 항상 텐션을 끌어올리려고 해요.
사람들한테는 도움 텐션이 올린 마음으로 올바른 가치를 좀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좋은 사례,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경험들을 다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제 경험들을, 제가 피해봤던 사례, 제 고객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 그 사례들을 고객들한테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이제 고객님이 이제 이 사람은 신뢰를 할 수 있구나 없구나를 조금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영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살짝 뭐 소소한 꿀팁 정도 있을까요? 상담 가기 전? 저 같은 경우는 차가 없었을 때 영업을 했을 때는 저는 이어폰을 끼고 다녔는데 항상 신나는 노래를 처음에 들었어요. 나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나만의 기분이 업되는 방법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영업을 하다 보면은요,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잘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 능력도 있고요, 그 잘 되기 위해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노력이라고 하면은 수백 가지의 노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은 저는 잘 안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좋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했어요. 운동도 해보고요, 사우나에서 땀도 빼보고요, 혼자 술도 먹어보고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다 도움이 별로 안 됐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신나는 노래를 듣고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좀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초심자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스트레스 받는 걸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상담 전에 뭐 마지막으로 리마인딩 하는 게 있을까요?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고객님 얘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그거대로 컨설팅을 조금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영업은 업셀링도 많이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막 판매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셀링도 중요하고 업셀링도 되게 영업 부분에선 중요한데, 저보다 이제 더 많은 선배님들, 더 경력이 오래된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 저처럼 똑같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뭐 배움을 조금 받았고, 저 또한 고객님들한테 셀링과 업셀링을 안 하고 필요한 것들만 하다 보니 이제 주변 분들을 많이 소개를 조금 시켜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업인이라고 하면은 이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너서 소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소개를 받기 위해서는 정도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저는 이제 겸손하게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페에 들어가실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맛있게 잘 드십시오. 마시겠습니다.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지금 제가 커피를 3잔을 들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제 피디님 거 하나, 네. 제 거 하나, 네. 이제 고객님 거 하나인데, 고객님 커피를 어떤 걸 마실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같은 경우는 미리 온다라고 하면 10분 빨리 올 수도 있는데, 그 20분 빨리 가서 이제 고객님한테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커피 취향을 조금 먼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제가 미리 커피 같은 거 준비해 놓고 이제 조금 편안한 자세로 이제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꿀팁이네요, 그거. 예, 아무튼 잘 마시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쌓이면서 신뢰가 점점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 준비까지 좀 어찌어찌 지금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합의로 와주시는 거죠? 여기 다 정리하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상담이 끝나시면 어떤 감정이? 최소 1시간 정도 이렇게 제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기가 빨리긴 빨려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고객님한테 다시 연락이 와요. 너무 오늘 긴 얘기 고맙고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줬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살아있음을 조금 그때 느끼고, 그러면서 나 오늘도 그래도 보람차게 얘기를 잘했구나, 이 고객님한테 필요한 내용들만 얘기를 했나 보구나, 이러면서 혹시 내가 부족한 얘기 했을까라는 걱정도 있지만, 근데 고객님한테 피드백을 조금 받게 되면은 그때 많이 좀 보람차다, 이 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옆에서 살짝 보니까 네. 상담 때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친구끼리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근데 오늘 이게 상담은 좀 어떻게 잘 된 건가요? 그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많이 연습을 했고, 일단 상담 내용은 오늘 처음 만난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제가 영업적인 면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내용들을 알려드릴 내용들,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듣고 고객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네. 연락을
연락을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다음 스텝은. 그렇죠. 그래서 연락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잘 뭐 들어가셨는지 오늘 내용은 어땠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서 답을 조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을 하면은 고객님들 뭐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편인가요? 이해한 척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하는 척은 하지만 뒤돌면은 다 까먹고요.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대부분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험을 다 가입을 하시긴 했지만 피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네네. 유튜브 같은 걸로 보험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안 좋은 보험들은 대표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보험들만 피한다라는 생각으로 그것만이라도 먼저 좀 공부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가입의 절차나 네. 뭐 일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고객님을 먼저 처음 만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첫 대면을 무조건 대면 상담을 합니다. 유선상으로는 저의 뭐 감정적인 전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고 질문이 뭐였죠? 긴장을 너무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네, 질문. 커피 좀 드시고. 네. 오늘처럼 이렇게 설명을 다 진행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님한테 알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보단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죠. 네, 고객님 생각하고 나서 무영씨 이러이러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게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대로 진행을 해드리고 나서 고객님을 2차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약서나 이런 사인하는 부분들을 계약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거나 네. 일을 하실 때 네. 뿌듯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나중에 무슨 질병이나 상해 이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김무영이 만들어준 보험 김무영을 통해서 한 보험으로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을 받고 나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너무나 감사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이 뭐 물질적으로 조금 제가 예를 들면은 사실 고객이랑 설계사랑 생일 같은 걸 챙겨주질 잘 않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감사한 분들은 제 생일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다 생일 선물도 이렇게 조그맣게 챙겨주곤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뿌듯하고 네. 감사하겠네요. 맞습니다.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네.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시계 차고 이런 셀카를 좀 많이 자주 올리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1,0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을 버는 분들도 계셔요, 한 달에. 근데 이거는 잘했을 때. 못하면은 300만 원보다 더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는 당연히 한 거고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잘하기까지 노력은 당연히 필수고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차, 좋은 시계 뭐 포르쉐나 뭐 이런 누릴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식이 네. 그렇게 하고 그만두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으니까 인식이 더 좀 젊은 나이에 예. 금방금방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건 네. 저도 정말 궁금했는데 보험 일을 하시면서 네. 주변에서 제일 많이 벌었던 사람 뭐 얼마 정도 보셨는지. 금액적으로는 네. 한 달에 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아, 예, 진짜 이제 높은 사람이 저처럼 이제 영업을 하는 친구들 중에는 한 달에 5천만 원까지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봤어요. 평균적으로 5천 버는 사람이 뭐 맨날 5천만 원씩 벌어요.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떨 땐 또 1,000만 원? 와, 5천만 원이면 와 영업직 좀 땡기네요. 그러면은 무영님도 처음에는 이제 뭐 잠을 몇 시간 못 주무셨. 나름 어린 나이에 조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주변 지인들이 많이 조금 이제 좀 멀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9가지 정도 모임을 했어요. 제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 잠을 당연히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겠지만 그 노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처음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처음엔 좀 그래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인들을 먼저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직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인이나 가족은 나중에 하는 조직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인들한테 먼저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인들이랑 나랑 관계가 두텁다고 생각을 했고 가족들이랑 관계가 많이 두텁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첫 달에 120만 원 벌었을 때 저희 가족만 가입했습니다. 네, 힘들었던 시기였죠. 제가 수술을 19살 때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은 아닌데 이제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보험은 저는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험금을 제가 생각 적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보험으로 받는 금액은 600만 원, 500만 원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느끼다 보니 나름의 책임감을 갖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족들을 챙기려고 먼저 나가가죠. 근데 거기서는 친구들이랑 부모님은 저를 살갑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들었다고 했을 때 네. 그때 제대로 된 가입이 돼 있었다면은 네. 얼마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이제 말씀드리면 그때 내는 보험료보다 지금 내는 보험료가 적어요. 저는 그때는 1,000만 원을 내고 500만 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1,000만 원 비용을 내고 못 믿을 수도 있어요. 7,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정도, 아, 진짜요? 최소 6,00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보험 회사의 수익 구조는 영업사원 기준으로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수수료라는 거는 보험이라는 거를 고객이 가입을 하고 설계사가 있죠. 보험 회사에서 설계사한테 수수료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험 회사의 좀 네. 조직도도 저는 궁금해요. 아까는 뭐 위에 분들은 억씩 벌 수도 있고 네, 뭐, 네. 뭐 어떻게 구조가 돼 있죠? 회사마다 다 많이 다릅니다. 아, 근데 네네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표님이 계시고요, 본부장님도 계시고요, 뭐 이사님들도 계시고 할 건데 이제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크게 알고 계시는 건 본부장님, 지점장님, 그 다음에 뭐 부지점장님, 팀장님, 뭐 그 다음에 뭐 FC, FP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5손가락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네. 다 뛰시는구나. 네, 네, 네. 그러면은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뭐 이런 게 있나요? 꼭 해야 되는 건 실비예요. 당연히 다 가입돼 있지만 그 실비도 잘못되어 있는 보험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비 다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게 존재하고요. 네네. 이제 몇 년도에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차이점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거 설명드리기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는 뭐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렴합니다. 그 저렴한 보험료가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병원을 가시게 되면 PD님도 병원 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병원을 가시면 내가 5만 원을 써요. 그 5만 원에 대해서 쓴 돈에 대해서 80%, 7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뭐 1,000만 원이면 뭐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근데 보험료가 엄청 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중요시. 제일 기본적인 보험이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거는 이제 꿀팁이 될 수 있는데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 우왕좌왕해요. 그쵸, 그래서 그쵸. 어떻게 처리가 하는 게 좋은지 이제 순서나 뭐 이런 거 알려줄 수 있나요? 보험사, 본인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고요. 1번 아니면 2번에 교통사고 사고 연락처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그거 누르게 되면은 교통사고 났다, 뭐 고속도로인지 그냥 일반 도로인지 그거 체크해서 거기서 현장 출동하게 되면은 그 현장 출동하는 분들이 다 차례대로 안내를 해줄 거고요. 그 이후에 대물 접수나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거 관련돼서는 그 현장 출동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뭐 설계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조금 이제 얻으면 되는데 얻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게 저도 예전에 사고가 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그 합의금을 좀 적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다 보니 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 이 보험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조금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다 알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고객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합의하는 데 있어서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다시 또 소개를 많이 또 해주시고요. 지금은 그럼 어디 가시는 거죠?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펑크가 나가지고 다른 분한테 이제 청구 서류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그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까 가족 일이 좀 힘드셨다고 했는데 사정이 네네. 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어렸을 때는 이제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쯤 알았어요. 저희 집에 개인적으로 이제 사채 빚이 조금 있었어요. 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머니 혼자 저희를 키웠어요. 여동생이랑 저랑.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채 빚이 많이 안
안 준다는 이제 내용을 듣고 나도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그만 받아야겠다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일찍부터 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때는 이제 건축 쪽으로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제 건축 현장에서 계속 꾸준히 돈을 벌어서 나름 노는 시간들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적지 않았나, 그렇게 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300만원 건축 일을 하면서도 그게 부족했고, 그래서 영업직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은 다 해결된 부분인가요? 초반 1년 동안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은 항상 100만원씩은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못 벌어도 100만원은 꼭 드렸었고, 달에 100만 원씩. 네, 한 달에 100만원씩 네. 드렸고, 그 다음에 저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씩 이렇게 드렸고요. 근데 이제 200만원씩 또 드리다 보니 영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기 때문에 200만원씩 드리기는 게 다시 힘들어서 어머니 100만원씩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이제 조금 줄였고, 그러다 보니 사채 빚은 다 정산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이 취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붕 뜨겠네요, 시간이. 어떻게? 그쵸, 영업직이라는 게 본인이 일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본인이 시간을 잡고 본인이 스케줄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이제 약속이 펑크가 나면 뭐 2시간? 많게는 3시간 정도 시간이 떠요. 근데 그때 이제 고객들한테 연락을 못했던 고객들이라든지 내가 신경 못 썼던 고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요즘 잘 지내시는지 이런 식으로 좀 TA 돌리고요. 그러면서 뭐 고객들 서류 뭐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고객님 저 지금 시간이 조금 나서 혹시 이쪽 동네 가는 길인데, 그러면서 그냥 얼굴 한번 뵈러 가고, 네, 그렇게 합니다. 들어보니까 네네. 출근에 이틀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나머지 날들은 좀 자유롭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집에서 쉬거나 네. 친구들이랑 놀거나 이런 네. 분들도 좀 있겠네요. 그쵸,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많이 껴있다 했죠. 그 노력 안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노력 안에 집에서 쉰다, 노력 안에 집에서 조금 잠을 보충한다는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일을 하시면서 힘든 순간이 있으셨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금전적으로 내가 한 달에 뭐 500만원, 뭐 많게는 뭐 1000만원을 벌었을 때가 있었으면은, 또 어떨 때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벌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힘들다고 저는 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잠도 조금 덜 자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사람 만나려고, 조금 더 많이 하려 하고, 그렇게 조금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행복하신가요? 저는 지금은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삶의 질에 있어서는 너무 만족스럽고, 일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피드백도 받으면 너무 제가 더 감사하고, 이게 이제 행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을 조금 다가가고 있다. 되게 멋있네요. 제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 때 네.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언제 결혼하시는 거죠? 내년 4월 달에 결혼식 하게 됐습니다. 보험 후반 때부터 이제 만났던 친구고요, 여자친구고요. 네, 그 친구는 제 옆에서 돈을 못 벌었을 때, 돈을 잘 벌었을 때 옆에 항상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에 있어서 제 옆에서 많이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 친구인데, 저한테 이제 여자친구가 엄청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많이 좌절하고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가장 힘이 되었던 거는 사실 여자친구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을 앞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뭐 간략하게 꿀팁을 전수해 줄 수 있나요? 전화로 하는 보험 가입, 인터넷으로 하는 보험 가입은 꼭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결국에는 광고비가 나가기 때문에 고객이 이득 보는 보험보다는 피해를 보는 보험들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더 좀 딥하게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보험 특약들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불필요한 특약들이 껴있는 건 불필요한 보험료가 나가는 거죠. 한 달에 최고 매출이 얼마셨어요? 한 달에 최고 매출 진짜 솔직하게. 1500 중반 정도? 1560 정도? 네네. 네, 이 정도가 제 최고 매출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 수입이죠. 월급. 네.
그러면 그 달에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셨어요? 그 한 2달간은 많이 자면 5시간? 아, 네, 많이 자면 그럼 한 4시간 정도 주무셨어요? 네, 평균적으로 4시간. 머리 되면 이제 잠자고 그랬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보험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 네네. DM이나 이런 걸 주시면은 네. 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나요? 예, 다 친절하게 다 답변해드릴 수 있고 네네. 궁금한 거 다 아, 정말 거짓 없이 다 네.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이 있으면은 이 지금 보험업계에서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당연한 솔직한 건 당연한 거고 음, 들어주고 제가 친절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하시면서 네네. 최종 목표가 있으실까요? 영업직을 선택한 이유는 은퇴 나이를 조금 줄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수입을 더 많이 원했고 은퇴 시기를 제 목표는 45살에 은퇴를 하고 싶고요. 영업을 그만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영업 조직에서 더 올라가서 이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살짝 교육해주는 뭐 그런. 그렇죠. 지금도 이제 교육을 해주지만 네네. 지금보다는 제 팀원들이 저를 이제 팔로우십을 갖고 더 많은 친구들이 더 생겨나는 게 제 목표이죠. 네. 멋있네요. 저희 라이프 셀피 채널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네. 여태까지 살아왔던 네. 본인에게 이제 한마디를 한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할 게 더 많이 남아있다. 조금만 더 힘내자. 간략하네요.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저희가 이제 적어 놓을 테니까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DM 답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